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제60회 토픽 2 기출문제 풀이 듣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5번부터 48번까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45번, 46번 문제는 강연입니다, 여러분. 강연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강연에는 항상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것이 강연의 주제가 되겠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생각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 중심 생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그리고 말하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선생님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들으면서 바로 풀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의 말하기 방식이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 유형은 여러분 처음 보지요? 말하기 방식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여러분이 선택지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선택지 보면서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 볼게요. 호박은 호박 해서 호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호박 알지요? 그죠? 나 호박 좋아해요. 호박 전도 먹어봤어요.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호박은 광물로 만들어져서 물에 뜰 수 없다. 호박은 다른 보석들처럼 흠집이 없는 게 좋다. 호박 내부에 불순물이 잘 보이면 호박은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이게 뭐죠? 우리가 먹는 호박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먹는 호박 말고 다른 호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호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보석들처럼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가격이 비싸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인 것 같아요. 보석, 반짝반짝 예쁜 돌들 있죠.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보석이라고 하죠. 자, 이런 보석인 호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먹는 호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호박은 광물로 만들어져서 물에 뜰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거 확인해야 돼요? 네, 물에 뜹니까? 안 뜹니까? 들어야 해요. 그리고 호박은 다른 보석들처럼 흠집,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거 말이죠. 흠집이 없는 게 좋다. 이것도 흠집이 없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박 내부에 불순물이라는 것은 호박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불순물이죠. 그럼 여러분 소금물 하면은 소금하고 물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소금하고 물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 다른 것이 불순물이 됩니다. 자, 호박 내부에 불순물이 잘 보이면 가격이 비싸진다. 불순물이 있어야 돼요? 가격이 비싸요? 이런 거 잘 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호박은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찾아봐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선택지를 열심히 봐도 호박이 먹는 호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지를 읽은 다음에는 이거 먹는 호박 아니에요 라는 거, 보석 같은 호박이에요.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말하기 방식, 요거는 45번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두 번째 들을 때 들어야 해요. 그렇죠? 자,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호박의 가공 과정을 살피고 있다. 호박을 어떻게 가공합니까? 그리고 호박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은 무엇입니다. 라는 게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정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호박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호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게 이런 말하기 방식이죠. 그 다음 호박의 유형을 파악해 비교하고 있다 하면 호박은 이런 호박 있고 이런 호박 있고 이런 호박 있어요. 그게 호박의 유형을 나누는 거죠. A 호박 타입, B 호박 타입 이렇게 이거는 이렇고 B는 어떻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3번 같은 말하기 방식입니다. 4번은 호박의 특징과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호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몰랐죠?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라는 게 설명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설명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45번 먼저 풀고 그리고 46번 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봐야 합니다. 두 번 들을 때, 처음 들을 때 45번 먼저 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들을 때 46번을 풀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한 번만 들을게요. 여러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먹는 호박 말고 다른 호박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듣습니다. 오늘은 채소가 아닌 보석 호박에 대해 얘기해 보죠. 호박은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액이 굳어져서 생긴 것인데요. 일반적인 보석처럼 광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바닷물에 뜰 정도로 가볍습니다. 또 다른 보석들은 보통 흠집이나 불순물이 없어야 가치를 인정받지만 호박은 다릅니다.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내부의 불순물이 그대로 보이는데 불순물이 잘 보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년 전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고대 곤충이나 식물의 잎 등이 들어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4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혼자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강연은 혼자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자 혼자 계속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채소가 아닌 보석, 호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자,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먹는 채소, 호박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뭐예요? 보석이에요. 이야기합니다. 보석, 호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호박은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액이 굳어져서 생긴 것인데요. 호박은 나무가 다치면 어떤 액체가 나오죠. 그게 굳어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생긴 것인데요. 일반 보석처럼 광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했습니다. 일반적인 보석처럼 광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호박은 광물로 만들어졌다. 1번 땡 되겠네요. 그렇죠? 네. 호박은 광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바닷물에 뜰 정도로 가볍습니다. 물에 뜰 수 없다.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어요. 호박은 광물도 아니고 또 물에 뜹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석들은 보통 흠집이나 불순물이 없어야 가치를 인정받지만 호박은 다릅니다. 자,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내부에 불순물이 그대로 보이는데 불순물이 잘 보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흠집이 없는 게 좋다? 아니네요. 땡. 호박 내부에 불순물이 잘 보이면 가격이 비싸진다. 자, 가치가 높다.
그래서 수천만 년 전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고대 곤충이나 식물의 잎 등이 들어가 있으면 비싸다. 자, 그러니까 호박 내부에 불순물이 잘 보이면 가격이 비싸진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딩동댕. 근데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만큼 비싸기도 해요. 어떻게 되면? 있으면 가정이죠. 언제? 네, 고대 곤충, 옛날에 살았던 곤충이나 식물의 잎 등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비싸지기도 한다. 하지만 비슷한 물질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이아몬드는 탄소죠, 그죠? 근데 이거는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액이 굳어졌다 하니까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여러분, 호박 내부에 불순물이 잘 보이면 가격이 비싸진다. 요거 정확하게 들었죠?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도 땡, 왜 아니에요? 하는 것도 찾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아요. 나 이거 들었어요. 딩동댕. 이렇게만 하고 다른 이야기 잘 듣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왜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들을 때 찾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듣기 점수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자, 45번 문제. 호박이 우리가 먹는 호박이 아니라 보석 호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호박은 어떤 물질이 됐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45번의 정답 3번 찾았습니다. 자, 그럼 46번 한번 볼게요. 여자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여자의 말하기 방식. 호박의 가공 과정, 호박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가공해요? 그 과정을 살피고 있다 그러면 과정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해야 돼요? 맨 처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과정이면 프로세스니까 순서가 나와야 해요. 이거는 가공 과정을 이야기하지는 않죠. 땡. 호박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걸 호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게 호박이에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죠. 2번도 땡. 호박의 유형을, 호박은 A 호박 있고 B 호박 있고 C 호박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보석 호박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호박들은 굉장히 비싸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유형을 파악하지도 않았어요. 호박의 특징, 그렇죠? 특징 뭐예요? 광물이 아니에요. 가벼워요. 물에 떠요.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가치는 뭐죠? 네, 수천만 년 전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 불순물이 잘 보일수록 가치가 높다. 이런 게 호박의 가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알겠어요, 여러분? 여자의 말하기 방식은 여자가 무엇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느냐인데요. 말하기 방식은 대부분 설명, 비교, 대조, 뭐 여기에서처럼 정의, 그리고 과정, 이런 식으로 말하기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정의냐, 비교냐, 설명이냐, 이거를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를 듣다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잘 찾으면 이 문제도 정답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기 방식 나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인데 어떻게 해요? 하고 먼저 겁먹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 듣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방식도 너무 겁내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볼까요? 47번에서 48번 문제는 대담입니다. 대담. 대담은 아까 강연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여러 사람이 앉아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나누는
그런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대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한 사람이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남자, 여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듣기가 나올 거예요. 자, 문제 보면은요.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요거는 들으면서 바로 풀어야 하지요. 그리고 남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태도로 알맞은 거, 이거 우리 풀어봤어요. 그런데 뭐 남자의 태도, 그러니까 여자의 태도가 아니라 남자의 태도 잘 들으면서 문제 풀어야 해요. 자, 그럼 선택지 먼저 볼게요. 선택지 1번. 적정 인구 판정의 삶의 질을 반영하기 어렵다. 적정 인구, 적정 인구, 적정 인구, 적정 인구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적정 인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걱정하죠. 나는 적정 인구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뭔지 몰라도 적정 인구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을 한번 차이를 찾으면서 문제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이 적정 인구를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면 이걸 몰라서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정 인구가 다 선택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요. 왜? 이거는 내가 모르지만 적정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택지가 나온다는 것은 적정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들어 라고 이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적정 인구 판정에 삶의 질을 반영하기 어렵다. 자, 그럼 여러분 적정 인구가 뭔지 모르지만 이게 삶의 질을 반영하기 쉽다, 어렵다 이것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적정 인구를 정한 후에 인구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요거는 뭐예요? 순서를 보는 거죠. 인구 대책 마련을 먼저 해야 되는지, 적정 인구를 먼저 정해야 되는지, 이거 두 개 순서를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적정 인구 계산에 사회적 규모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적정 인구가 뭔지는 몰라도 그것을 계산할 때 이게 사회적 규모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를 고려하는지 안 고려하는지, 고려하지 않는지 그것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적정 인구 기준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면 적정 인구는 동일한지 나라마다 다른지 그걸 들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적정 인구가 뭔지는 몰라도 이 두 사람이 적정 인구에 대한 얘기를 막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삶의 질을 반영하는지, 또 적정 인구를 정한 다음에 인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사회적 규모를 고려하는지,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지 이거를 들으면 됩니다. 적정 인구를 몰라도 그 다음 부분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47번 문제를 선택지만 보고 나는 적정 인구를 몰라요. 이 문제 틀렸어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남자의 태도 보겠습니다. 적정 인구의 계산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적정 인구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적정 인구 판정의 어려움. 적정 인구 판정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서 적정 인구를 어떻게 판정하겠어요? 라고 어려워 죽겠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토로한다. 진짜 어려워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정 인구 논의의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걱정한다. 우리가 이렇게 적정 인구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걱정해요. 그죠? 우려하다, 걱정하다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적정 인구 논의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적정 인구를 논의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적정 인구를 논의할 때 적절한 방향을 자기가 제시하고 있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논의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47번, 48번 문제 듣기 전에 우리가 선택지를 봤어요. 선택지를 읽고 나니까 적정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까지 생각을 해놓고 들으면 여러분 훨씬 잘 들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듣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47번 문제.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우리 선택지는 이미 다 봤으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자, 그럼 듣기 내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자, 인구 문제. 인구는 뭐예요? 사람이 몇 명 살아요 하는 게 인구죠. 한국에 몇 명이 살아요? 한국의 인구. 부산에 몇 명이 살아요? 부산의 인구. 이렇게 되죠. 자, 인구 문제 해결. 인구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도 부족하고 도로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군요 라고 얘기했어요. 적정 인구. 적정, 이거는 적절하다, 알맞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적정 인구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몇 명 정도가 제일 좋아요, 제일 알맞아요, 제일 적당해요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적정 인구라는 것을 모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모르면 다른 친구들도 다 몰라요. 그래서 토픽 문제를 낼 때 다른 친구들이 아마 다 모를 거예요 생각하는 단어는 반드시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말하네요. 네, 적정 인구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적정 인구에 대한 뜻이에요.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그쵸?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 경제 규모와 경제적인 면을 다 생각해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한대요. 그러면 적정 인구 계산에 사회적 규모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거 땡이네요. 적정 인구를 구할 때 어떻게? 사회 규모와 경제적인 면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요게 먼저 되어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아야, 어야, 요거는 조건이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토픽 3급이 있어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어요. 배정선 선생님 영상 보면서 공부해야 토픽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이게 먼저예요. 그래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를 정한 후에 인구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요거 맞네요. 이번에 정답일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안 들었으니까 요거는 2번일 것 같아요. 요렇게만 표시해야 돼요. 여기 들을 때는. 그죠? 자, 그럼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여기는 그 자원의 요구량이나 자원 생산 이런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땡 딩동댕 찾을 수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모든 나라에 동일하다. 땡. 나라마다 다릅니다. 했어요. 그리고 왜 달라요? 삶의 질과 방식이 다르니까요. 나라마다 어떤 삶의 질과 어떤 삶의 방식이 요구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가 달라요. 그러면 적정 인구 판정에 삶의 질을 반영하기 어렵다? 땡. 왜? 삶의 질을 반영해서 적정 인구를 계산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번일 것 같아요 했었는데 여기까지 들은 다음에는 2번 맞아요. 이렇게 2번이에요 라고 정답을 찾아야 하죠.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 그냥 면적만 생각해요. 이만큼 땅에 이만큼 사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삶의 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 해요? 어느 정도의 퀄리티죠, 질은. 그죠?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적정 인구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2번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고요. 자, 그럼 남자의 말하기 태도.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계산 방식을 비판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와 어려워 죽겠어요. 이야기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참 걱정인데 어떻게 하죠?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뭐라고요?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조건 다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 선택지에서 비판한다, 어려움을 토로한다, 우려한다 이런 단어를 보면서 만약에 이런 단어의 뜻을 알면 훨씬 쉬워지는데요. 이제 만약에 몰랐어도 지금 알아요. 그죠? 비판하는 건 뭐예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비판입니다. 그 다음 토로하는 거는 진짜 그렇잖아요. 정말이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려하는 거는 걱정하는 거. 그리고 제시하는 거는 이거 좋아요 하고 보여주는 거. 자, 요 단어들을 알면 여러분은 이제 알기 때문에 다음 토픽 문제를 볼 때는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거는 결론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러므로 요런 거는 결론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앞에 왜 이렇게 길게 말했어요? 요거 말하려고 한 거죠.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적정 인구 논의의 적절한 방향. 그죠? 삶의 질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 조금 있었어요. 그죠? 말하기 방식 이런 문제 유형을 처음 봤는데 그게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라고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듣기 내용을 다 이해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48번 문제도 우려하다, 비판하다, 제시하다, 토로하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단어의 의미를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토픽 때는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